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오전 10시에 오종찬 기자, 이진동이가 오종찬 기자, 펜앤마이크, 그 다음에 고성국 TV를 고소한 재판. 네. 검사 A,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것을 쟁점을 하고 있는 그 재판에 항소심 결심이 있었어요. 제가 한 발자국 늦는 바람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오전 좀 일이 있어갖고 끝내고 헐레벌떡 법원에 왔지만은 법원 별관 1호 가까이 들어서니까 별관 1호 가까이 가니까 오종찬 기자하고 미나 씨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재판 끝났다고. 네, 10시 8분 정도였습니다. 이진동이는 안 나왔다고 하고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선고 일자는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인터넷 확인했더니 4월 21일 오종찬 기자가 3시 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인터넷 사이트에 확인을 하니까 2시로 돼 있네. 2시 별관 1별관 309호입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이 12월 9일 날 판사가 이 재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종찬 기자가 오종찬 기자가 원고를 신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진동이는 빨리 이 자리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이 자리에서 얼굴 붉혀가면서 할 필요 없고 서면 질의를 해라. 그래서 오종찬 기자 보고 질문서를 써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오종찬 기자가 질문을 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진동이가 2월 22일인가 이렇게 냈나봐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지난번에 재판이 있었는데 오종찬 기자가 이 답변을 그날 아침 재판하는 날 아침에 받아보고 오늘 결심을 하면 안 된다. 그날 법정이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마성용이가 2020년 오종찬 기자를 법정 구속시킨 북부 법원에서 오종찬 기자를 법정 구속시킨 마성용이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재판할 수가 없는 데다가 그날 첫 재판인데 오종찬 기자가 이진동이가 답을 한 그 내용을 그날 아침에 받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면 안 된다. 여기 대해서 내가 다시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또 이진동이가 또 발광을 했죠. 재판 지연하려고 그런다. 1심에서도 했던 얘기고 항소심에서도 계속 저런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거나 마성의 그날 첫날이었기 때문에 결심을 안 한다고 하고 다음에는 의견서를 써내든 안 하든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마성이가 졸듯이 진행해 나가면서 했던 재판이었던 것이라 어제 그냥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랬는데 이진동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종찬 기자가 또 의견을 내니까 2월 20일 날 아침에 이진동이가 낸 그 답에 대해서 오종찬 기자가 답을 내니까 이진동이가 또 답을 냈어요. 오종찬 기자가 답을 2월 24일에는 바로 다음 주에도 내겠다 이렇게 오종찬 기자도 호언장담했지만은 이 답변이 좀 늦어졌네요. 3월 17일 날 냈어요. 그랬더니 이진동이가 여기 대한 또 답을 또 냈어요. 네, 그런 것을 오종찬 기자가 어제 재판날 아침에 이거를 받아봤답니다. 이거 준비서면이라고 돼 있어요. 준비서면. 네, 원고가 이진동 피고 오종찬 외 3명 이렇게 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낸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진동이가 이 책에서 이진동이가 이 책에서 까발렸던 검찰 간부 A 이를 준비서면을 내면서 전부 다 말을 바꿨어요. 여기에서 여기 하면서 피고 1 오종창의 등등 준비서면 반박 3월 17일자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핵심 쟁점에 대해 피고는 오종찬 기자가 원고 이진동이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얼버무려 있다고 하는데 원고는 이진동은 이미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원고가 이진동이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 당시
원고에게 법적 자문을 해준 법적 자문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법적 자문을 해준 법조인 A가 법조인으로 바뀌었어요. 법조인. 검찰 간부 A가 이 책에 수없이 검찰 간부 A라고 해놓고 나서 3월 17일 3월 며칠자로 됐나요? 3월 날짜는 없이 3월로 해놨는데 23년 3월 네, 여기 준비 서면에서는 법조인 A 바꿨어요. 법조인 A가 윤석열이냐 아니냐라는 점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자 종합 참고 서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했답니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진동이는 법조인 A라고 했어요. 법조인 A는 윤석열이 아닌 근거로 윤석열로 해석될 수 없는 근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진동의 책 이렇게 시작됐다. 236쪽에서 원고에게 이진동에게 법적 자문을 했던 법조인 A가 아니고 검찰 간부 A 236페이지 네, 뭐 236페이지만 아니라 앞 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 제가 그것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예. 제가 여기에 책을 읽으면서 놀고 있네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다가 제가 놀고 있네 이렇게 써놨어요. 첨언하자면 A는 그 전에 235페이지에 제가 욕도 막 써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욕도 막 써놨어요. 235페이지에 대형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아 전개될 파장도 잘 예측하는 편이었다. 검사 A가 제가 막 난리가 났네요. 저도 읽으면서 엄청 표시를 많이 해놨네요. 뭐 우중장 기자는 이 쓰레기 같은 책을 읽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읽어봤습니다. 234페이지에 7월 9일 토요일 저녁에도 교대 인근에서 만나 CCTV 영상을 잠깐 보여준 적이 있다. 신사동 의상실 그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네요. 6월 16일 헤어질 때 구두로 물어본 데다 전화 컨설팅만으로 불안해 보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리스크 여부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네, 검찰 간부 A 윤석열이라고 추정되는 이 인물에게 확실하게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네. A는 영상이 CCTV가 맞는지 설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더니 별 문제 없겠다고 했다. CCTV 설치 안내판 미부착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 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6월 12일 답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후엔 A가 어차피 영상을 본 터라 최준실이 원단비 등을 현금 지불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말로 설명하고 뇌물이 되는지 지랄들 하네.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 자문을 받았다. 최소원 씨가 현금으로 주면은 뇌물이 되나? 누가 갖다 누군들 옷값을 지불했겠지. 근데 그게 뇌물이나? 뭐 하여튼 그렇게 재판을 했으니까요. 대통령이 행사나 해외 순방 때 입은 옷인데 청와대 비용으로 지불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럼 퇴임 때 옷을 두고 갖고 가 라고 반문해 다 갖고 가지 않겠느냐. 사적 용도라는 점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 준 것도 A였다. 네, 김정숙의 옷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국정원의 돈으로 다 해입었을 거라고 하고 빌려 입고 했던 옷 김정숙이가 다 가져갔는데 윤석열이 입 쳐닫고 있나? 7월 26일 본격적인 최준실 박근혜 게이트 첫 기사인 청와대 안종범 등등 쭉 넘어가고 네, 쭉 넘어서 계속 A 자문 이런 부분이었고 법적 쟁점을 잘 집어내 설명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제2의 1위 재단이라고 판단했던 것도 A의 자문을 받은 결과였다. 네, 윤석열가 그래서 박근혜의 직업은 재단이라고 했죠. 당시 A는 1회 재단의 판결문을 찾아보라는 조언도 해줬다. 청와대가 이렇게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할지까지 전부 예상을 해서 하나하나 A의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A는 TV조선에서 보도한 미래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권력형 비리 보도가 나온 배경을 상세히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배우가 누구인지 앞으로 보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충분히 가늠하고 있었다. 대형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아 전개될 파장도 잘 예측하는 편이었다. 그렇게 알게 된 정보 중 핵심 부분이 한겨레에 넘어간 것이다. 검찰 간부 A가 아니었으면 한겨레의 최순실 보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윤석열의 활약이겠죠? 나는 그가 검사로서 정의감의 발로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네, 그 훌륭한 정의감 때문에 윤석열이가 지금 똥을 싸고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래 K스포츠 재단의 수백억 원 강제 모금이라는 범죄적 등등 여기서 계속 검찰 간부 A 첨언하면 A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나 뭐야 요렇게 또 이준동이가 빠져나가려고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첨언하자면 A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나 특별 수사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준동이가 어제 그 준비서면에서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지냈기에 윤석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이 책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살짝 넣어놨겠죠.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원고가 1심 종합서면을 제출할 당시 2021년 11월 5일 법조인 A는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직자였답니다. 공직자. 근데 그때 윤석열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었었죠. 근데 공직자라면 또 이렇게 이준동이가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죠. 누군지도 안 밝히고 끝까지. 2020년 7월 8일 본 사건 증인으로 나 한겨레 강희철이가 나왔어요. 강희철이도 법조인 A와 법조인 A에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 취재 당시 검사 신분은 맞지만 검찰 일반 업무나 검찰 수사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윤석열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대전 고검검사로 대전에 있었답니다. 대전 고검검사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검찰 일반 업무나 수사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전 고검검사로 검찰 일반 업무나 수사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다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검찰 일반 업무와 수사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돼야 되겠네요. 참고로 검사지만 검찰 일반 업무와 수사 업무와 무관한 경우로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국정원, 행정부 각부 또는 공공기관, 국회 등의 파견 검사가 있습니다. 네,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국정농단 사건 미래재단 K스포츠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검사도 이런 걸 알고 있는 어떤 놈이든 입을 건드려서 입을 닥치고 있었겠어요? 누구라도 알았으면 나왔겠지. 잘난 척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한 자리도 차지했겠죠. 그 놈이 누구야? 응? 근데 어디에 이렇게 국정원, 뭐 행정각부, 공공기관, 국회 파견된 검사라고? 누구야? 조사하면 또 나오겠네. 또 피고는 원고가 쓴 책에 이준동이가 쓴 책에 등장하는 법조인 A가 아니고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다고 보는 근거의 하나로 소위 김수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고영태 발언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밝혀. 여러 사람이 오해하지 말고 밝혀. 실제 피고가 우정찬 기자가 언급하는 김수임 녹음 파일의 녹음과 녹취록을 보면 피고 주장과 전혀 다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뭐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 원고는 이진동은 2021년 11월 12일 종합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녹취록을 제시했고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들이 지들 마음대로 놀고 있겠지. 뭐 고영태가 한 말도 이렇게 저렇게 피해 나가려 한 말도 있을 테니까. 뭐 김만배도 대장동 사건에 최선원 씨를 살짝 집어넣은 것처럼 최성원 씨는 각상도를 알지도 못하고 김만배를 알지도 못한다는데 김만배가 왜 대장동 사건에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최성원 씨가 해결해 줬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각상도 재판에 내가 김만배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50억을 최성원 씨한테 줘야 되겠지. 이런 엉터리 뭐 고영태든 이진동이든 슬쩍슬쩍 지네들 농당 경험하면서 빠져나갈 말들은 한두 마디씩 하죠. 피고는 피고의 주장에 우정찬 기자의 주장에 윤석열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우정찬 기자가 윤석열한테 서면 질했지만은 답도 안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윤석열이 아무런 답변을 하거나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의 사정일 뿐이고 윤석열이 대꾸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의 주장이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죠.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피고는 원고가 우정창은 이진동이가 법조인 A 검찰 간부 A 왜 바꿨어? 이진동 씨는 법조인 A라고 윤석열이가 판사야? 원고는 피고는 우정찬 기자는 원고가 법조인 A와 처음 만난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리뭉실 넘어갔나 보지. 원고는 이진동은 법조인 A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날짜 등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 당시에 이렇게 확인된 검사가 있었는지 윤석열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확인하고 우정찬 기자도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진동이가 책에다가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진동이가 말한 파견 검사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 하지만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로 시작돼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친분 관계가 쌓여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동네에서 가끔씩 봐온 사람인데 오케이 좋아. 첫 만남을 특정해서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20년 하지만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 관계를 시작돼 거의 20년 넘는 기간 친분 관계가 쌓여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동네에서 가끔씩 봐온 사람인데 만나갖고 엄청 주고받았구만. 첫 만남을 특정해서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첫 만남을 특정해서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이 오죽해야 인간이 웬만하게 지나다니는 굴러다니는 인간이었단 말이지. 너무나 특별하니까. 그래서 원고는 이진동은 기자와 취재원 관계로 시작됐으니 검찰청의 검사실이나 기자실에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기억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윤석열 같은 놈이라면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1등 공신인 놈을 만났을 때는 왜 기억을 안 해갔어요? 기억을 살펴보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신문에도 나야 될 거 아니야. 한 자리 받았으면 윤석열하고 언제부터 만나서 친분을 쌓았다는 기사가 날 텐데 헤아리고 있었어야지. 피고는 원고가 법조인 A에 대해 검찰 간부 A 이진동 똑바로 써요. 왜 말 돌려. 법조인 A에 대해 대형 사건 수사를 많이 하고 뇌물죄에 밝다고 써놓은 점 등을 근거로 윤석열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윤석열 경우에 특별한 경우지. 사건 있잖아. 사건명이 있잖아. 어? 윤석열 주장호지나 특수 수사통 출신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런 범죄에 들어갑니다. 뭐 신정아 사건, 윤석열이 했던 그 이름난 사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좁혀간다면 윤석열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윤석열이가 아니라고 빠져나가겠다고? 원고가 누차, 이진동이가 누차, 법조인 A가 검찰 간부 A, 이진동가 윤석열이 아닌 근거를 제시했고, 그건 지 주장이지. 책에 벌써 다 자랑스럽게 써놨겠는데 설마 제가 책을 썼을 때 오정찬 기자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가 다 까발렸지. 윤석열하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연이겠어. 그걸 다 까발려놓고서 이제 말을 바꾸려니까 오금은 저리겠지. 피고 주장에 대해서도, 오정찬 기자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을 했지만, 지는 주장을 했겠지만 밝혀. 그러니까 주장할 것도 없이 그냥 밝히면 되지. 피고는 오정찬은 여전히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방송 등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허위가 될지 아닐지는 이진동이가 밝히면 되지.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가 제시한 근거 등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탄핵 기획 업무론. 네, 이진동이야말로 그랬겠지. 고영태 같은 놈을 만나갖고 전부 다 잔뜩 거짓을 써놓고 윤석열 같은 놈이 하는 말을 가지고 전부 다 엉터리를 가지고 개소설 써놓고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은 거 아니야. 응? 탄핵 기획 업무론? 업무론은 있지. 업무론에 기댄 사람들을 구독자 삼아 유튜브 방송과 서적 출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왔고, 또 수익 창출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허위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 주장을 하지 않도록 이진동을 밝히면 돼요. 오정찬 기자가 1심에서 이 재판에 져서 이진동한테 3천만 원을 물어주려는 판결이 있었어요. 고성국 TV는 1,600만 원, 그 다음 펜앤마이크는 300만 원. 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심 판결 끝나자마자 법원에서 압류를 했답니다. 오정찬 기자의 계좌를 전부 다 압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통장을 쓸 수도 없고, 그런데 통장을 쓰려면은 공탁을 하라고. 공탁. 네, 근데 제가 듣지 못했네요. 오정찬 기자가 3천만 원 공탁금을 걸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정찬 기자가 계좌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진동이가 TV조선에 있다가 여자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자 문제. 지가 퇴직금은 받고 싶었겠지. 파면되면은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그냥 재빨리 사직서를 내고 나왔죠. 그래서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뭐 어떤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엄청 나오고 빌빌대고 있다가 재작년이었네요. 재작년에 2021년도 여름이었나요? 네, 2021년도 여름쯤에 김건희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엄청났죠. 그래서 오정찬 기자는 별 이름도 없는 인터넷 신문이 어떻게 김건희를 인터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것은 윤석열과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던 그 인터넷 신문이 뭔가 엄청 터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초기에 그 김건희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제가 한 두세 번은 좀 들어가 봤는데, 네, 뭐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 일단은 제가 그 뉴스 자체를 별로 잘 보질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랬는데, 오정찬 기자의 이 관찰에 의하면 이진동이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돌아다닌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면 뭐 주로 광고를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광고가 나오겠어요? 잘 나오겠어요? 별 이름도 없는 인터넷 신문에서. 그래서 이진동이가 쫄딱 망하게 생겼답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네, 아주 꽃이다 꽃이요. 제 말이 아주 유치하고 더럽지만 천벌을 다 받아야죠. 이렇게 박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에 내몰았던 이런 놈들은 말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끝까지 이런 놈들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
9일날 재판에 갔을 때도 이진동한테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2월 24일에도 한바탕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가갖고 이놈한테 뭐라고 하면 소리를 질러주나,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한번 심장을 뚫는 소리를 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하나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늦어갖고 제 고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침 제가 늦었고 이진동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12월 달이나 2월 달이나 이준한테 소리 질렀지만은 그걸 바로바로 뭐 공개하기에는 뭐 저희자가 다니면서 뭐 저런 거 소리 질러서 뭐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기 싫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 증거로 제가 이런 놈들을 단죄했다는 그 증거로 그때에 제가 소리 질렀던 그 녹음을 제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